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색 작업이 25%만 이루어진 터라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사망자가 2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산불이 전력선 손상으로 인한 불꽃으로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정황과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임민아 특파원입니다. 캄캄한 숲속이 한순간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집니다. 지난 7일 밤 마우이 조류보호센터의 감시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입니다. 이 센터 관계자는 이 장면이 강풍에 흔들리던 나무가 전선줄 위로 쓰러진 순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을 보면 이 순간 직후 전기가 나가면서 카메라가 꺼졌다가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자 카메라가 다시 켜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멀리 보이는 숲에서는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똑같은 시간 이 지역에 설치된 10개의 센서에는 이 지역 전력회사인 하와이 전기회사의 전력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장면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여러 초기 산불 중 하나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도 비슷합니다. I hear a pop coming from across the street. As soon as I hear the pop, all I heard is like electrical, like just going on the ground there. I think it was just arcing away on the ground, landed right in dry grass, so sparks, and then there was a fire. 실제 이 전력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이미 제기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난 마우이섬 라하이나 마을에 사는 한 부부는 최근 전력회사들을 상대로 중과실 혐의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허리케인 도라로 인해 강풍이 불어닥쳤을 때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스파크가 산불을 일으켰을 것이라며 전력회사들이 전력 차단 같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라하이나의 산불 희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거의 전부가 불탔는데 수색 작업은 아직까지 25% 정도만 이뤄진 상황입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사망자가 2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임민아입니다. 경찰이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멀티플렉스와 배급사 관계자 69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영화 발권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 관객 수를 조작했는데요. 여기엔 그대가 조국 등 영화 323편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부풀려진 관객 수는 267만 명에 달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작년 5월에 개봉한 그대가 조국. 개봉 이후 2주 만에 누적 관객 수 30만 명을 넘기며 한국 독립예술영화 부문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6월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그대가 조국, 비상선언 등 4편의 관객 수 조작 정황을 파악해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배급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근 5년간 관객 수가 조작된 국내 개봉 영화는 최소 323편. 부풀려진 관객 수는 26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작 혐의에 가담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관계자 6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98개의 배급사를 조사해 가짜 발권 기록을 2만 건 넘게 입력한 배급사 24곳을 추려냈다고 밝혔습니다. 조작은 영화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해 발권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고 특정 영화 회차가 전석, 매진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 영화 티켓을 집중적으로 구매해 관객 없이 유령 상영을 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관객 수 등 박스오피스 관련 자료를 전송하는 주체가 영화 상영관으로 한정돼 있고 배급사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경찰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앞서 한 장애인 관련 협회에서 드러난 채용 비리와 횡령 의혹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 협회는 담당 공무원과 술자리를 갖고 납품업체에는 기부금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협회와 산하시설들에서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의 후속 보도입니다. 한 카페에서 이뤄진 모임. 소아마비 협회 관계자들 사이로 한 여성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해당 인물은 광진구청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팀장입니다. 앞서 보도한 채용비리 의혹 당사자인 법인 과장은 물론 비대위원장의 모습도 확인됩니다. 협회의 임직원과 협회를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과의 술자리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감독기관에서도 배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되는 거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해결을 했거든요. 취재 결과 술자리가 있었던 이 카페에선 협회 법인카드가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 여러 차례 결제된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광진구청을 찾았지만 해당 팀장은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이곳이 원룸팀이거든요. 원룸팀에 취재 요청하시고 오시겠어요? 석연치 않은 구석은 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관련 요양원에 식자재를 납품했던 업체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6천여만 원을 법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협회 측이 납품을 대가로 기부금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지만 협회 측은 합법적인 기부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부를 좀 합니다. 리베이트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정상적으로 저희가 기부금 처리해서 다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니까. 다만 업체 관계자는 소아마비협회에서 기부금 집행을 두어 차례 종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협회와 산하시설들에서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최근 말라리아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벌써 2.5배 수준인데요. 이 같은 환자 급증은 폭우와 폭염으로 서식 환경이 좋아지면서 매개 모기가 늘어나고 여름철 야외 활동 증가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편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도 활동을 시작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소식 배삼진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513명, 지난 5월 80명이 발생한 뒤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600명을 넘어 2011년 이후 12년 만에 7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말라리아 환자 급증은 폭우와 폭염으로 서식 환경이 좋아지면서 매개 모기가 늘어난 탓입니다. 여름철 야외 활동 증가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내 발생 말라리아의 다수는 3일열 말라리아로 90% 이상이 인천과 경기, 강원 북부 등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감염됩니다.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 외출 시에는 긴 소매상이나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 등을 뿌려 물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3일열 말라리아는 오한, 고열, 발한 등의 증상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며 항말라리아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 지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 기간 복약이 필요합니다. 일본 뇌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부산 등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가 대거 채집되면서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 20명 내외가 감염되고 극히 일부는 신경계 합병증도 나타나는데 감염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입니다. 이 밖에 댕기열 등 해외 유입 모기맥의 감염병 환자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늘어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예방 접종을 받고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업체인 웨이모와 크루즈가 야간에 로보택시 운행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낮까지 운행이 확대되며 24시간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지 매체는 이 택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용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로보택시가 자칫 러브 호텔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웨이모와 제너럴 모터스의 자회사 크루즈는 현지 시간 10일 미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상업용 승객 서비스를 위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루 중 언제든 차량 서비스 요금을 승객에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운행 구역이나 시간, 요금 부과 등의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24시간 동안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유료로 운전자 없는 무인 택시인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율주행 택시는 차량 호출 업체인 우버, 리프트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로봇택시 운행을 놓고 미국에선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별을 받아온 장애인 등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란 찬성론이 있는 반면 검증되지 않은 자율주행 기술로 인한 사고 우려도 있었습니다. They have the power to transform lives, especially for people like me. I can't drive. I'm totally blind, have been for 23 years. And the freedom that it gives me just to be able to have safe transportation door to door without being discriminated against. This is a threat to health and safety. This is a threat to the people of San Francisco because if it passes here, it's also going to be going to Los Angeles. Thousands of taxi cab workers in Los Angeles are going to lose their job. 이런 가운데 로봇택시가 자칫 이동하는 로봇들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지 매체 샌프란시스코 스탠더드는 로봇택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용자 4명과 인터뷰한 기사를 통해 이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크루즈는 이에 대해 차량 내 성관계는 이용자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